아, 하이루 반가. 네, 오늘은 채색 강의 하려고 제가 대본도 작성해 왔습니다. 자, 자리 앉으세요. 불도 켜고 환기도 좀 시키고. 어둠의 자식이냐 뭐시기냐. 안녕하세요. 자, 목차, 강의 목차. 자, 강의 목차. (1번) 이론 설명. 2번 뭐지? 강의 목표. 자, 3번 시연 및 연습 방법.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할 얘기가 미리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방송에서 늘상 하던 얘기예요. 그림자 선명하게 크게 깔아라, 그 설명을 할 건데요. 왜 그렇게 깔아야 되고 그게 왜 좋고 그런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도 야무지게 가져왔거든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자세히 봐보세요. 아이고, 닉네임 딱 7글자 학생. 맞아요, 데뷔. 아, 치코리타 연속 뺨치기 학생. 맞아요. 아주 수업 태도가 좋네요. 그림자 경계가 선명하고 대비가 강하다. 자, 이쪽은 대비가 강하다, 그림자가 선명하다. 대비가 약하다, 그림자가 흐릿하다. 근데 다르게 설명하면은 왼쪽은 맑은 날이고 오른쪽은 흐린 날. 그렇죠. 맑은 날에는 그림자가 선명하게, 대비가 강하게 생긴다. 반대로 흐린 날에는 말 그대로 그림자가 흐릿하게 진다.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그냥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선명하게 그림자를 다루고 그림자를 경계를 크게 묶어서 활용하는 방법. 뭐야, 그러면은 흐린 날은 어떻게 그리는데요? 그거는 채색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자료를 계속 봅시다. 흐린 날을 그림으로 그려낸 애니메이션 자료예요. 근데 보면은 그림자의 경계가 선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셀식으로도 흐린 날을 그려낼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현실의 흐린 날은 이렇게 그림자가 흐리게 지는데, 근데 애초에 왜 흐리게 지는지 아시나요? 흐린 날은 하늘에 구름이 많잖아요. 구름이 빛을 분산시켜서 그렇대요. 맑은 날에는 빛이 딱 여기서 쬐면은 그림자가 딱 여기서 지잖아요. 근데 흐린 날은 빛이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오니까 그림자도 이렇게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증을 따지면은 흐린 날은 그림자를 흐리게 그린 게 맞아요. 근데 흐린 날인데 그림자를 선명하게 잡았다. 왜 이렇게까지 꾸역꾸역 셀식으로 그려냈느냐, 이거는 제 추측인데, 애니메이션은 빨리 그려야 되잖아요. 빠르게 구색을 갖춰내야 되잖아요.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은 셀식 채색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셀식 채색은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아닐까?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빠르게 그럴싸하게 그릴 수 있다. 이해가 쏙쏙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쏙쏙 되죠? 하여튼 이론에 대한 설명은 이게 다예요. 별 내용 없죠. 자, 강의 목표.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뭘 배울 수 있냐? 자, 1번. 빛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빛을 여러 가지 연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빛을 통해서 분위기를 묘사할 수 있게 된다. 자, 2번. 기복이 줄어들고 채색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림 그릴 때 기복을 줄이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이론은 지켜져야 돼.
이런 기준, 잣대가 있어야 헤매는 일이 줄어들고 그림도 빠르게 잘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론이 그런 잣대로 삼기에 되게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2번 기복이 줄어들고 채색 속도가 빨라진다. 2번 끝났고요. 3번 시연을 하면서 연습법에 대한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시연할 게 2가지인데 일단은 제 옛날 그림을 이론을 적용해서 다듬어 보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으로는 모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론대로 모작하는 방법. 사진 모작. 일단 이 그림이 왜 문제냐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전부 다 묘사가 돼 있어요. 그냥 여기 짜잘한 것부터 해가지고 손이 안 간 부분이 없어. 그냥 이러면 그림 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별로 안 예쁘거든요. 축소했을 때는 이런 자잘자잘한 터치는 안 보이잖아요. 축소했을 때는 커다란 터치만 보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림자를 크게 잡는 거, 그게 커다란 터치잖아요. 말이 많네요. 아무튼 이제 시연 좀 해볼게요. 잠깐 당겨야겠다. 오늘 이론을 적용시키기 위한 팁 중에 하나거든요. 올가미를 활용하라. 올가미를 활용해서 그려라. 빠르고 편하다. 그림자를 까실 때 큰 흐름의 그림자를 먼저 묘사를 하시고 짜잘한 그림자는 그 다음에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여기에 커다란 그림자를 올가미를 쓰지 않고 그리려고 하면은 브러쉬로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칠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칠해야 되는데 그림을 과감하게 그리기도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올가미를 사용해서 그리셔라. 그리고 아무래도 채색이니까 컬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강의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색깔보다는 대비거든요.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흑백으로 변환을 하면서 중간중간 관찰을 해가면서 컬러에 대한 생각은 그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흑백으로 봤을 때 예쁜 그림을 그리도록 집중하자. 맨날 하는 얘기죠. 그냥 방송에서 그냥. 만지고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킥이 없네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옛날 그림 다듬어 보는 거는 이만큼만 하고 다음으로 대표적인 연습 방법, 그림자 잘 활용하는 모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료 하나 가져왔거든요. 괜찮은 걸로. 핀터레스트에서 자료 좋은 게 있길래 다운로드 받아왔습니다. 이거 모작하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일단 모작을 할 때 자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빛을 다루는 연습을 하시려면은 그 자료가 빛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느냐 그거를 잘 보고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좋은 자료의 조건. 자, 첫 번째, 밝고 어두운 부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자료. 자, 두 번째, 첫 번째랑 비슷해요. 대비가 강한 자료.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비슷한 얘기네요. 이렇게 비슷한 얘기만 적어놨어.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의 경계가 선명한 자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자료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흰 셔츠 자료예요. 오케이? 흰 셔츠 자료를 모작을 하는 걸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 왼쪽 자료는 그래서 좋은 자료인가요? 좋은 자료가 사실 아닙니다. 처음 공부하기에 좀 어려운 자료예요. 그 부분을 마침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어려운 자료를 가져왔느냐? 너무 쉬운 자료를 가져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딱 이거 AI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림자 경계가 너무 잘 나눠져 있어요. 이런 걸 모작하면은 좀 뇌 빼고 그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좀 안 돼요. 적당히 어려운 자료를 고르셔서 바로 이거죠. 쉽지 않죠. 이런 쉽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훈련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거든요.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게 생겼다, 그죠? 사진은 그거 휴대폰 거치대로 찍었습니다. 대충. 이거 저 아니에요. 핀터레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자료 주인의 협조는 구했습니다. 사용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자, 모작해볼게요. 오케이. 선화 대충 그리고 자, 채색해볼게요 이제. 얼굴이 왜 이렇게 기냐? 진짜 레전드네. 카메라가 이상한 겁니다. 전 아닌데요. 얼굴 진짜 개기네. 원래도 긴 편이긴 한데요. 진짜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 나 왜 해명을 하고 있지 근데? 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림자 깔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자, 이 연습을 하고 계신 단계에서는 먼저 곱하기로 깔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진이기 때문에 여긴 딱 그림자다 이런 명확함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쩔 건데, 이런 부분 애매하잖아요. 여기 어쩔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일단 축소를 해서 관찰을 하셔라. 그럼 흐름이 보이거든요. 아, 여기 어두운 부분이다, 여기 어둡다, 여기 밝다,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갑니다. 곱하기로 어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크게 잡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발이 없으시네. 아무튼 자, 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림체가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사실 그냥 제가 그리는 방식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연습을 하셔라. 사실 오늘 강의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알아서 공부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거거든요. 자, 큰 그림자 쪼갰으면은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단계의 그림자만으로도 진짜 웬만한 거 거의 다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셀식으로 묘사할 수 있는 최대한을 묘사해 보셔라. 이쯤에서 제가 써온 대본은 다 읽었거든요. 슬슬 이제 강의 내용이 두서없어질 예정인데 그냥 두서없게 하겠습니다. 그냥 덜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밀도가 좀 높지 않나요?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경계가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엔 펴줘야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피냐면은 에어브러쉬로 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좀 담백한 그림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명한 브러쉬로 경계에다가 중간 색깔로 그어주는 거. 중간 색깔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림자 깔았던 색깔 이거 그대로 스포이드로 찝으셔가지고 불투명도가 있는 펜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심 좀 살짝 빼가지고. 펴는 김에 저는 이렇게 중간 톤으로 묘사까지 같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밀도가 엄청 높거든요. 밀도가 부족해서 고민을 할 일은 없어져요. 지금 깔깔이만 묘사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덜 했거든요. 근데 좀 스킵할게요. 깔깔이만 할게요. 자,
여기서 컬러링을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제가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나눴잖아요. 이 그림을 영원히 두 가지 색깔로 남길 건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서 색깔을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흔한 방법은 그라데이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대충 대강 보면은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둡게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냥 대충 느끼고 그라데이션으로. 그라데이션인데 좀 터치를 좀 남기면서 하는 거죠. 됐다. 이러고 밑 색깔도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원래 색깔이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 일단 의자만 들어가고 이 색깔도 이쪽은 밝고 색깔. 그냥 어디 웹소설 표지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한 퀄리티의 그림이 되지 않았네. 일단 그라데이션만으로 상당히 밀도가 많이 올라갔다. 자, 비교해 드릴게요. 그라데이션을 넣고 안 넣고. 자, 이 차이예요. 그라데이션만 넣어도 굉장히 그럴싸한 컬러링을 완성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이제 그림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완성할지 갈피가 싹 잡히거든요. 이 다음은 그래서 알잘딱 하시면 돼요. 아무튼 컬러링 이렇게 하시면 된다. 쉽다, 그죠? 자, 오늘 채색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림자 속 깔깔이 패턴 그려주세요. 맞아요. 그거 깜빡했네요.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좀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 강의에 집중을 잘하고 계셨네요. 여기서부터 저는 그냥 그림자를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그림자를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다만 대비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이러면은 너무 눈에 띄잖아요. 이러면 경기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좀 약하게, 이것만 신경 써서 한번 묘사해보시면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묘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묘사한다, 빛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뭔가 신성한 느낌이 들고, 이 정도만 해도 일러스트에 쓰이는 밀도는 충분히 쌓을 수 있어요. 오케이, 채색 강의 끝. 자, 오늘 불금인데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방송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빵바.